약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별난궁시렁 26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 아우, 밤늦은 시간에 방송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우린 항상 밤에 하잖아요. 요즘에는 11시 반만 넘어가면 막 눈이 막 감겨가지고 난 아직도 밤에는 더 살아나는데. 제가 말이 꼬이더라도 에이. 청취자분들께서는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이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죠. 그 각 이제 의료기관들, 뭐 병원, 약국, 뭐 보건소, 뭐 종합병원, 뭐 이런 식으로 동네 의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약국이 안타깝게도 만족도는 제일 낮고 하지만 불만족도도 거의 없는 상당히 이상한, 만족하지도 않고 불만족하지도 않은 좀 이런 좀 애매한 결과가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약국에서 일하는 업에 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뭐 기두호님이 좀 자료 조사해 오신 게 있으니까 잠깐 좀 듣고요. 오늘은 그냥 가죠. 다들 아시는데. 네, 기도원 신영근입니다. 며칠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 발표가 된 게 원래 이 통계청에서 의료기관, 그러니까 요양기관 만족도 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1999년서부터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마 1999년도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짝수회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요번에 5월 16일 날 그 보건복지부에서 또 이제 그 공개적인 어떤 건강보험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언급이 됐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쪽 약계 언론에서 좀 화제가 됐어요. 그 약국 서비스 요양기관 중 제일 꼴찌 이렇게 나왔고요. 한 년 전에 비해서 계속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다. 저기 2014년도가 2012년도 조사에는 뭐 한 33%인가 이 정도 됐는데 그 2018년도 조사는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이게 포함해서 한 41.6%까지 됐다. 라는 얘기 나면서 어쨌든 그 증가율은 제일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어쨌든 제일 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종합병원 쪽, 그 뭐니까 예전에는 치과 쪽이 좀 더 이제 아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종합병원이 있고요. 뭐 종합병원, 근데 병의원, 그 치과가 이렇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씩 약간 뭐 종합병원이 좀 높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소도 높지 않나요? 높고 보건소 제일 높죠. 보건소가 제일 보건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점은 불만족도를 이제 보니까 불만족도가 약국에도 제일 낮아요. 불만족도가 2018년도 조사를 보니까 2.8%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병의원이나 물론 보건소도 적은데 보건소도 한 4. 몇 % 되더라고요. 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병원급, 뭐 의원급은 거의 뭐 한 10% 육박한 뭐 한 7점 얼마, 뭐 8점 얼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불만족도가 조사한 것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그 약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조사할 때마다 최하위가 나왔거든요. 최하위가 나와서 1999년 초초의 조사는 한 19점 몇 %였는데 만족도는 만족도가 19점 몇 %였는데 그게 계속 올라왔고 근데 병의원이나 이들은 우리보다 많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 수준으로 이제 유지됐었고 우리 약국은 좀 이제 좀 약간 상승률이 좀 높아졌던 거고 반면에 또 이제 불만족도는 처음에 조사했을 때도 약국만 10%가 안 됐었어요. 다른 데도 뭐 10% 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약국만 10%가 안 됐던 게 계속 낮춰져 가지고 올해는 2.8% 됐고 그리고 보통이다가 우리가 약국이 압도적이 많습니다. 압도적이 된대요.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서. 너 41.2인데 한 56점 몇 %가 보통이다. 딴 쪽은 이제 만족도가 높거나 보통이 좀 낮거나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이 많이 높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이제 설문 내용을 뭘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만족도 조사 정도만 했고 이게 정기 조사니까. 그리고 왜 그 불만족도를 조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족도를 조사한 게 아니라 불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진료비가 비싸다. 그러니까 1위가 진료비가 비싸다. 그다음에 2위가 진료의 질. 그러니까 좀 약간 진료의 질이가 좀 진료가 좀 미흡하다든지 진료의 질이 낮다든지 이게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 시간이 길다. 요 세 가지 정도가 좀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뭐 과잉 진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약국의 서비스가 그렇다라고 봤을 때 그 만족도는 요양기구 중에서 제일 낮은데 또한 불만족도는 없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요양기관들 사이의 비교인데 사실 이런 비교라면 이 사이에선 누구나 반드시 꼴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순위 조절을 하는 거니까. 근데 과연 약국의 서비스와 병원의 서비스를 두 개만 본다면 약국과 병원이 비교 가능한가요? 차라리 병원이 뭐 A병원과 B병원의 서비스를 비교를 해가지고 B병원이 얘보다 낮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약국과 병원은 서비스의 내용도 다르고 아예 다른 층위에 있는 것들 아닌가요? 그거를 전제가 돼 있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것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다라는 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다는 생각이 좀 이게 뭐 들었어요. 비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보건소도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네. 그러니까 보건소는 그러니까 예, 지역 보건소나 건강하는 의료기관이나 것도 뭐 치과병원, 약국 이런 게 들어가서 같이 저는 지금 발표하신 자료에 그 기관들 사이에 꼴찌가 있다고 해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료 결과로는 누구든 꼴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안에서 1등을 한 의료기관이 있다고 한들 그 의료기관이 더 잘했다고도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그 순위는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그렇다. 저희가 꼴찌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좀 봐야 될 것은 만족하지 않다는 게 높은데 불만족하다는 것도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말하면. 약국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를 시민분들이 인식하고 있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못 준 거죠. 의약분업이 20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저는 그런 측면보다도 의약 분업이 되면서 약국에 대한 기대하는 수준이 없다. 기대하지 않고 방문하고 있다. 의원이나 병원에 방문할 때는 내가 무슨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지 되겠다. 이렇게 하나 어떤 환상 내지는 기대를 가지고 희망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죠. 희망적인 기대를 가는데 약국을 방문할 때는 희망적인 기대 이런 게 없이 처방전을 주니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지 그냥 가는 거예요. 목적의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타성적으로 자율적이 아니고 타율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타율적으로 방문하니까 친절하다, 서비스에 불만족하다 이런 것을 평가할 그럴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죠. 굳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병이나 질환이 생겼을 때 A 병원을 갈까 B 병원을 갈까 C 병원을 갈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자들 스스로는 A, B, C 중에서 어디를 갔을 때 그 결과가 다르다는 어떤 일종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약국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 한 장을 들었을 때 A, B, C, D 약국들 갔다 온 다음에 그 결과 처방전을 갖고 왔을 때 약을 지었을 때의 결과물은 A, B, C, D가 다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결국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A, B, C, D를 가는 게 아니고 A 의원에 간다, A 병원에 간다 그러면은 바로 가까이 있는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그게 A 그러니까 약국에 네. 가기 약국만의 때문에 서비스가 그렇게 중요한 게 그렇게 아니기 되는 때문에 거예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제일 빨리 약을 지어주는 약국에 그냥 가게 되는 것이고 왜냐면 어느 약국에서 약을 지으나 어차피 큰 상관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골 약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어느 약국을 가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데. 그것만 보면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약국 간의 서비스는 그러니까 균질화도 해야죠. 약국에서 받는 서비스가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표준이 됐다는 만약에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딜 가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근데 보통이거나 불만족이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불만족은 낮게 나오는데 보통이 상당히 높게. 그러니까 보통이 많다는 얘기는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지 안 하는 거니.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정말 잘못되어져 있는 아니야, 해석이죠. 그런 측면도 있지. 근데 일정부로. 그러니까는 굳이 뭐 불만족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고 음. 만족하지 못하는 거는 그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치료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약국만의 뭔가 이렇게 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런 데는 내가 치료를 이만큼 더 잘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약국은
뭐 굳이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정확하게 좀 하고 제가 계시죠. 지금 잠이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거 예를 들면 아는데? 저런 설문 서비스를 할 때 쭉 나열해 놓고 다 디자인을 하긴 하죠. 한 다음에 네. 설문을 한 거기 때문에 설문의 꼴찌가 약국인다라는 얘기는 하여튼 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 못하다 또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조차도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사실은 거기서 좀 그 부분들을 늦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우리가 보통이라고 하는 거에서 국민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바로 뭘로 넘어갔냐면 그 편의점에 의약품이 갔을 때도 지금 만약 이런 논리라고 그런다면 그러면 약국의 약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이러면 2만원 수가를 받으면서 약국의 약사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수가가 많진 않아요. 아이 무슨 얘기를 하는 수가가 물론 상대적이기 이건 뭐 딴 때문에.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왜 계속 조금씩 증가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왜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양료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립이 안 되어져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조금 충격적으로 지금 계속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밀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계속 들이밀면 사실은 의료기관들 중에서는 그러면 약국이 제일 크게 그 없어질 수 있는 직업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약국을 봐나, 그러니까 약국만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서 약국은 약국만의 서비스가 있다라는 걸 환자는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보통인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은 거고, 뭐 특히 불만족스러운 것도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국은 약국만의 어떤 특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4차 산업혁명이나 이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없어질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없어질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호응할 수도 있는. 약국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어요? 호응은 안 하겠죠. 아니 왜냐면 돈이 싸진다고 하면요. 왜냐면은 그 처방전 약값을 받는데 내야 되는데 중간에 약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환자들은 약국에 들어가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지출하는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를 할 때 약이면서도 독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약을 먹고 부작용을 당연히 일으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제일 많이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직업군이 약사들이고, 또 약국에서도 사실은 복약지도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로 부각되어지지 않아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로 부각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필수적인 서비스니까 이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인식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그 공장 같은 데서 처방전 받아갖고 아주 대규모로 조제하고 난 다음에 복약 지도서 하나 뽑아갖고 동봉해갖고 택배로 붙일 때 필패. 이거를 이게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약국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냐고. 그러니까 약국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이라는 건 독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환자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금 현재 그럼 환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약국의 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팔아서 그걸로 수익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기에 독이라는 측면보다 어쨌든 수익성, 그런 상업성인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환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약에 대한 그런 안전성을 좀 한번 걸러줄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게 약국의 약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상업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어떤 약국에 가든 처방전을 들고 갔을 때 이거 약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의사랑 한번 통화를 해볼까 이거 한번 빼고 더 그런 게 해볼까요? 별로 이런 게 없죠. 보여지지 않는 네. 거야. 그냥 처방전 나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약사의 역할이라는 게 보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근데 필요하죠. 그게 약사님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제도상 시스템이 그쵸. 제도상에서 그거를 개인의 하고 있진 문제는 않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는 맞물리는 거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처방전을 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 더 싼 약으로 대체 조제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그 환자한테 경제적으로 이 약사가 경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측면도 하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약국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환자랑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뭐 의학 상식이라든지 또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랑 얘기하면서 교정이 되어지는 측면이 있고 약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환자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 복약 상담을 할 때가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느껴지기 때문에 나도 교정되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둘 간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 보장이 되어야지만 더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제도도 안 나오는 거고 왜 제도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그 올려놓은 자료에 다른 자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왜 그 수많은 약들가 있는데 이런 논문이 안 나왔을까? 저 찾아보니까 거의 없어가지고 교수들이 왜 이런 거 안 만들었을까라는 아주 심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나마 2017년도에 차의과대학에서 저기 뭐야 그 사람들이 일상 이런 약국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약국 서비스에 관련돼 가지고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물론 설문문항 만났고 한 119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물론 그 표본 집단이 연령별로 이게 쫙 균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라고 자기네들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거기 보니까 일단 만족도는 여기 되게 높더라고요. 뭐 97% 90 각 서비스에 관련돼서 이렇게 높은데 그 원하는 서비스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향후에 이쪽에 보니까 처방약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처방약과 자기가 먹고 있는 일반약, 건강식품, 상호작용에 상호작용 대한, 이런 네.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그 안전성에 대한 맞아요. 그 서비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 하더라도 일반 의약품이 자신의 증상과 관련돼서 이 약과 같이 잘 맞는지에 대한 나한테 맞는 것인지. 최적화 선택.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생활요법이라든지 비약물요법, 그 다음에 한약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향후에 이제 뭐 희망 서비스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영양 및 운동 습관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긴 하거든요. 요거가 저는 있죠. 그러니까 네. 약국에 오는 안 하니까 문제지. 약국에 오는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아니, 물론 하는 약국도 있지만 안 하는 약국도 네. 있지만 대부분의 약국 평균적인 약국을 봤을 때 이러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약국의 그러니까요. 제도의 임대료나 이런 걸 제도의 약국을 유지하기 문제라니까요.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약국을 못 하거든요. 망해. 그러려면 환자 한 분하고 최소한 10분 이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뭐 청취자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처방전당 수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처방전을 한 장이라도 빨리 소화를 시켜내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약국의 이런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구조들 수익 구조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만약에 처방전이 잘못됐어요. 약사 선생님들 보면 알잖아요. 아 이게 이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한 건지 아닌 건지 실수를 한 건지. 근데 문제는 병원하고 전화하기도 힘들어요. 실제로 받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일정 정도는 처방 중지에 대한 권한을 약사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도의 문제도 당연히 같이 수반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약사 스스로의 노력도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게 수익 구조상 이게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고 빨리빨리 사망자를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환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외부에서 그거는 먹혀들지 않을 놓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국 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이 특별한 게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럼 자꾸 그런 시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사실 의약분업 이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시도를 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도적인 한계는 뒷받침이 있을 없으면 2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약국들도 있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약사 선생님들도 제 주변에 상당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보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수치는 조금씩 개선이 되어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개선이 왜 되고 있느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제도는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도가 바뀌려면 항상 어떤 임계점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임계점 이상을 넘기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약사와 환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계속 새롭게 만들어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냥 단순하게 관계뿐만 아니라 그게 약국 내에서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그 사회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약국 내에서 그런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 우리는 사실은 그게 말과 말로만 이게 진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 물론 말과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도구를 이용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국들마다 어떠한 특색과 내용을 갖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건 약사가 전문가니까 자기네들 스스로가 연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저게 분명히 환자들은 요구를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저 요구를 어떻게 그 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술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느냐. 근데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약 상담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말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사가 말로 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이상할 걸 중요한 만들어내요. 거는 지금 복약지도 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로 하고 자료도 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론 언어로 하죠. 지금 우리도 언어로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약국 내에서 어떻게 약국마다 똑같은 것도 있고 그 좀 차별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약국에 들어가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어떤 약국을 갔을 때 약사랑 내가 상담을 하고 내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차별점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의약분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내고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 거는 틀린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부 문전이나 병원 근처로밖에 옮겨가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지대는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약사들이 만들어낸 거죠. 약사들이 그렇죠. 쉽게 약국을 하기 위해서 병원 인근과 병원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 제도를 그렇게 설계해 놨으니까 약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움직인 거죠. 그렇죠. 제도가 그러니까 문제는 그 제도를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가 그걸 바꿔냈어야 되는데 못 바꾸고 거기에 계속 종속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앞으로도 계속 심화되겠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 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하고 싶었었는데 제도가 안 돼서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수혜를 얻는 측이 동조를 해줘야지 형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오히려 그 중개
그 부동산 이런 사람들한테만 상당한 이익이 가는 형태로밖에는 형태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왜곡된 형태로 이거 더 심화되어지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계속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굉장히 긴박하게 굴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한번 심각하게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 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제도라고 하는 게 기업회사의 A약품, 니은회사의 A약품 같은 약이죠. 근데 기업회사의 A약품이나 니은회사의 A약품은 같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인식할 때는 다른 약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도 보면은 같은 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동등성 시험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약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부터 바꿔야지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약국에 있는 약사님들이 계속 못 하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바뀌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업회사의 어쨌든 A 피해를 약품이 보는 거, 피해라고 처방이 해야 되나? 나왔으면 우리 약국에서 니은 회사에 A 약품이 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한테 이 약품이 없고 이 약품으로 동일 성분으로 조제를 하겠습니다. 얘기하면은 그 회사 아니면 안 돼요 하고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면은 그 다른 곳으로 가는 손님들의 약국에 대한 평가는 불만족이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말씀하신 단편적인 대체 거잖아요. 조제는 전 사실 대체 조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환자들이 약국의 전문성 약국만의 서비스라고 인식될 것 같지는 않지만 대체 조제 문제에 관해서도 약국 약사들이 그걸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었으면 일관적으로 계속 주장을 해야지. 지금 사실 대체 조제는 약사들이 바라지 않을 것 같거든요. 대체 조제가 그러니까 실행이 지금은 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그 병원과 약국 간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합이 형성됐다고 하는 거죠. 단합이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담합이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서비스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어차피 올 건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뭐 만족도가 그렇게 있지도 않고 그냥 보통인 거야. 왜 보통이냐면 저 병원에 가면 저 약국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이죠. 뭐 여기서 내가 특별하게 그 약국 가갖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 거잖아요. 보통이면 다행인데 다른 곳으로 가면 자기가 알고 있던 단골 약국, 단골 약사님한테 처방전을 가져가면은 조제를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런 전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약국의 전반적인 그 만족도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열받으면 만족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약국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 갈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냥 거기 가면 당연히 그거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특별하게 무슨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럼 보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가니까 뭐 사람들도 좀 많고 뭐 얘기를 하는데 좀 아까 얘기했던 기대가 좀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약을, 그런데 뭐 말도 잘 안 해주고 뭐 툴툴거리고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럼 만족도 더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가면 여기 환자들이 많이 가는 데는 그래서 만족 떨어지고 저쪽에 가면 약이 없어서 만족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전반적으로 만족은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국 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나와 약사와 환자가 공통된 이해관계를 형성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공통된 이해관계를 형성시켜 줄 거냐는 거예요. 그 아까 기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저희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환자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거를 나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만족을 시키면서 서비스라고 하는 형태를 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접점이 찾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딘 약국이든지 간에. 근데 그게 지금 20년 동안 가시적으로 안 드러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드러나고 있냐면 그 담합 구조라고 하는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이 확 변했다. 아까 제도가 변하는 거겠죠. 환경이 변한다는 얘기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약국이라고 하는 곳이, 약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가장 타겟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자기네들 생존의 문제 아니겠어요? 안 그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물론 모두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모두들 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왜 매년 꼴찌냐 그리고 왜 사람들은 우리한테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기대를 해야지만이 불만족도 커질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기대를 이만큼 하고 왔는데 그걸 못 해줘. 그래서 유행 있잖아요. 악플보다 무서운 무플. 관심이 없다는 얘기니까. 맞아 이게 정확히 그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없다면 그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기업회사의 A약품, 니언회사의 A약품이 어느 약국이든지 간에 가서 조제를 가능하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방전 한 장 가지고 전국에 어디 있는 약국에 가더라도 조제할 수 있게끔 하면은 약국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어. 회사가 다르더라도 같은 동일한 A약품을 A약품 그 방법이 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 동의 다 하는 거고 지금 그럴 때 이제 그 방법을 사회적인 어떻게 할 거냐. 인식이나 정부에서 동일한 약이라고 인정을 아 정부에서는 동일한 약이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가약 대체 조제가 만종이에요. 만종. 예.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저가약 대체 조제를 할 수 있는 리스트가 만여 가지 품목이 있어요. 그런데 0. 소비자가 받아들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안 하니까. 아니 그 환자들은 그런 게 있는 것도 몰라요.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아니 근데 약사들도 권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프로냐면 0.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 처방전을 들고 하면 나한테 저 약사가 경제적으로 뭔가 이득을 주고 있더라고 하는 행위를 한 적이 거의 없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나한테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서비스도 안 해주고 있는 거고. 근데 도대체 뭘 갖고 그러면 우리는 약국에 갔을 때 약사 선생님들의 서비스에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드링크 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이 부분들을 내년이 의약분업 2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떠한 그 터닝 포인트로 해서 우리가 지금서부터 다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거를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지금보다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약사님들이 뭔가 좀 이렇게 자신의 전문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들도 분명히 가야 되고 자꾸 이게 약국에서 제대로 못한다고만 얘기가 가면 안 된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저는 그래요. 그래서 뭐 아까 주경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조제 문제도 물론 약사님들이 저가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환자들 자체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품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동일한 어떤 일반적으로 환경들을 좀 갖춰 놓고 나서 좀 동일한 뭐를 하라고 좀 얘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아니 그러니까 않을까라는 동일한 일반명으로 아니, 갖춰 놀라면 이게 쟁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또 하나의 카운터파트인 의사 선생님들이 이상한 논리를 들고 나올 거고 그거를 결국 누가 판단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논리가 옳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어지고 그게 진리니까 사람들이 다 수용되어질 거다. 이런 방식은 안 맞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내 말이 진리인지도 사실은 의문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체 조제를 하기 위해서 제도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지 말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그러면 그걸 하기 시작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환자와 약사 간의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부터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약사이기 때문에 환자와 환자 우리와의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아까 환자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그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서 약의 부작용이에요. 약의 부작용인데
부작용은 우리가 전화를 해서 바꿀 수 있어요? 약을? 아니죠. 지금 물론 부작용이 나면 약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약이 작용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환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부작용에 대해서 약사들이 뭔가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가 느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아 이게 약사의 전문성이구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죠. 부작용이 났으면 약을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기초적인 것도.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왜 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약사들이 얘기를 할 때 국민들이 호응을 해주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약사들 힘만으로 못 바꾸는 거니까 그거를 그건 지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 사회에서 어떤 하나의 집단들 얘기만을 들어주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그런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 의약분업을 보면 우리나라만큼 이 정도로 권한이 없는 제도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의약분업한 나라도 없어요. 지금 의약분업한 나라는 일본은 우리보다 의약분업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약사들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참여도는 또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나의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한국에서 약사들이 나의 전문성을 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오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문성은 확보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은 국민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한테 이게 너의 전문성이야 라고 주어질 때 우리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허증만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 전문가냐라고 아이고 의사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거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갔더니 약 먹었는데 안 낫더라. 그럼 와가지고 욕 많이 하잖아요. 약만 드립다 많이 주고 낫지도 않는다 그러고 저저거 막 욕하고 그래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증에 있다고 전문가냐 이 부분들은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직업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휘가 되어지는 거는 그런 형태로 발휘가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그걸 느끼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전문성은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되는 측면이 있고 전문성을 약사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 성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먼저 동일 일반명으로 정하는 게 우선으로 돼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대체 조제가 쉽죠. 아주 쉽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복합체로 놓고 보고 있고 뭐가 더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그다음에 환자, 약사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 이 관계 형성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 공고히 만들어 나갈 거냐.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저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이 관계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공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주경님이 얘기하는 그 좋은 제도는 그냥 좋은 제도예요. 절대로 실현되지 않는.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왜? 실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처음 그 자료조사 해오셨던 기두님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얘기가 많이 가고 예, 있는데. 뭐 이거 원래 팟캐스트라는 게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하고서 정리도 안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뭐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마무리는 예, 여하튼 약국 서비스 부분들이 어쨌든 타 요양기관에 비해서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 만족도가 낮은 거는 이제 일단 현실이고 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약국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높지 않다라는 것들이 반증이 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그닥 좋은 일이야. 물론 불만족도는 되게 낮게 나왔죠. 오히려 종합병원은 뭐 진료비가 비싸다는 등 뭐 진료 질이 뭐 미흡하다는데 결국은 그 불만족하다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걔한테는 기대치의 부분들이 산적이 낮다는 거거든요. 근데 몇 가지 또 다른 형태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에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지역별로 뭐 커뮤니티 케어에 뭐 약사들도 같이 참여하자, 뭐 노인 양육 서비스, 뭐 금연 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파편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어떤 약사 서비스로 종합적으로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기본적인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약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잘 인식을 못한 부분들도 있긴,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의약분업 20주년이 아까 말씀 우리 그 스버프님 얘기해 준 것처럼 20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계속 나왔잖아. 의약품에 대한 뭐 그 의약 외품 판매, 품목 확대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뭐 법인약국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그런 원격 그 서비스 그 다음에 조제약 배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리가 국민들에서 쟤네들은 저런 것들 받아야 돼, 저런 것들 없이 어떻게 그게 돼야 돼 라는 식의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진지를 구축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도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직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약사로서 사랑이요? 과연 그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여기까지 사랑.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저희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이유는 사회적으로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26회 약과하는 사람들의 별난 궁시렁 약사별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